사실 뭐 예전에는 보고 있던 종목이 상승을 하면 아까워 죽겠는데 니 마이무레이 하니까 얼탱이가 없었다. 얼탱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차트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뭔지는 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얼탱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대한전선 이런 것도 매매하셨고, 우리기술 같은 거 원전에서 또 매매를 하셨고, 한전기술도 매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도 흐름 좋을 때 매매를 하셨고, 지금 아직 실현 손익은 아닌데 총 손익이 500만 원 정도 찍혀 있습니다. 되게 오래 잘 가져가시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님 작년에 화장품으로 3년타 맞고 25년도 마감하고 최근에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25년도 전체 1,400만 원 정도, 26년도에는 현재까지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는 또 1,000만 원 정도. 두 번째 계좌는 26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찍힌 거를 1월, 2월에 합쳐서 보내주셨고, LK캠은 여기서 바로 나오신 것 같아요. 흐름이 안 좋으니까 생각한 대로 바로 나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매매를 하신 것 같네요. 현대건설 되게 매매를 잘 하셨고, 삼표시멘트 얼마 전에 또 같이 봤었죠. 그래서 또 급등 나올 때 파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로킷 헬스케어도 매매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그 남자님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노공업이나 신성ST, BH, 이수페타시스, 심텍, 파이넴텍, TLB, ABL바이오 등등 가지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빛나무님 현대글로비스 매매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날은 바로 손절을 잘 하신 것 같네요.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여기는 이제 매매 실수라고 하시네요. 카톡으로. 지금 한 50%쯤에 파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깔롱진 호랑이님 어제죠. 어제 보유 종목들 크게 손절을 했다. 정리해야 될 거를 정리했다 라고 얘기하시고, 왜 주도 섹터 안에서 놀아야 되는지, 포모가 투자 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 달간 열심히 한 매매 수익이 거의 다 날아갔지만 그래도 정리를 잘 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호랑이님 2,500만 원 정도 수익 나시고, 2월 달에도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근데 어제 그 소외된 종목들을 다 잘라내시니까 마이너스 2,000 정도 찍혔네요. 그래도 뭐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나쁠 거 없어 보여요. 호랑이님, 깔롱진 호랑이님, 잘생긴 깔롱진 호랑이님, 여기 지금 사진만 봐도 잘생긴 거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너무 확대했나? 죄송해요. 깔롱진 호랑이님 너무 확대해서 죄송해요. 잘생긴 깔롱진 호랑이님, 돈 못 벌어도 잘생겼으면 된 거야. 개인정보. 개인정보인데 죄송해요. 앞으로 뭐 더 잘 버실 거니까. 잘 하셨어요. 소외된 종목을 한 번에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하셨어요. 어차피 그만큼 시간이 있으시니까. 시간이 아니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냉무님, 이번 달에 처음으로 월천 달성했다. 그래서 처음 월천 달성으로 엄청 신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하네요. 예전에는 하나오션 짧게 HJ중공업 짧게 먹고 나오다가 좋은 종목을 그냥 오래 가져가는 게 좋은 거다라고 자꾸 복귀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오래 가지고 있고 하니까 계좌가 그냥 불어나더라. 아직 미실현 손익도 한 1,6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월, 2월 합쳐서 실현 손익이 500만 원 정도고 아직 계좌에 남아있는 게 플러스 한 1,600만 원 정도 찍혀있다고 하시네요. LG전자나 하이브, 그
그다음에 한중 NCS, 파이nem텍 이런 것들도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삼천당 제약을 어제 매매를 해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따로 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번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다른 계좌에서 삼천당 제약을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이번 달에 1000만 원 정도 처음으로 1000만 원 벌어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1000만 원 월천 달성을 해보니까 좀 덤덤하다. 되게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덤덤하다. 이런 말도 해주셨죠. 왜 덤덤할까요? 덤덤덤덤덤덤. 이 노래 아세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왜 덤덤할까요? 처음 월천 달성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심리가 덤덤하게 만들까요? 기분 좋은 거 맞아요. 처음에 기분 좋은 거 맞는데 처음에 기분 좋은 거 맞는데 포모가 아니고 그 덤덤하다는 게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론 처음에 달성할 때 기분 좋아요.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더님 말씀처럼 이게 한번 어떤 린다. 거부할 수 없. 미친 듯이 좋다. 날아갈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내 실력이 아니고 그냥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으로 찍었어. 근데 실력으로 월 1천 찍었을 때 생각보다 덤덤해져요. 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죠. 아침밥 먹을 때 오늘도 아침밥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일도 이런 일들이 또는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또는 이번 달에도 저번 달과 같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겠구나라는 어떤 그 딱 선을 넘는 순간 그냥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약간 덤덤해져요. 나중에는 이게 월 1천이 아니고 월 5천, 6천이 찍혔을 때도 그냥 덤덤하게 가요. 구독자님들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은 모아가다가 어제 얻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냉부님이 하신 거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거 잘 매도하셨고 LG전자 우선주도 모아가시다가 요번에 터뜨린 것 같네요. BH도 잘 모아가시다가 슈팅 나올 때 파셨고 그 다음 마이스님으로 넘어가십니다. 마이스님도 저도 처음으로 월 2천 찍고 매매일지를 보냅니다. 주윤님 가르침 몇 번씩 반복하고 공부하지만 머리가 안 따라주는지 제대로 된 매매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실력으로 다음번에 수익 인증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리버리하고 있다. 아무튼 처음 시작보다는 일취월장했다. 월 2천 찍었는데 너무 겸손이 심하신 것 같아요. 마이스님도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실현 손익이 2천만 원 정도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마이스님 LNC 바이오 여기서 파신 것 같고 끝이네요. 마이스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백곰님 두 개 계좌 합쳐서 월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서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멤버십 회원 가입한 지 24개월 차다. 10년은 배우고 익힐 생각이었는데 2년 만에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년간 주님 영상 안 본 게 없다.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계좌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 두 번째 계좌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셔서 한 1200, 300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백곰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내가 왕이 될 상한가님
내가 왕이 될 상한가님은 원래는 반도체 따라가기, 그 반도체 같이 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금이 좀 작다 보니까 단기 스윙으로 조금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무조건 모아가기가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모아가기가 그리 정답이 아닐 수가 있고, 반대로 예수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도 조금 참으셔서 모아가기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각자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매매하셨고 한 1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일단 파이넴텍도 잘 하셨고, 이수페타시스도 되게 바닥에서 잘 잡으셨네요. 너무 잘 하셨고 1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종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워닝 머티리얼도 되게 잘 사셨죠. 우리가 여기서 급등 조마카세를 한번 체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성공 리셋님으로 넘어갈게요. 성공 리셋님은 1월 달에 6,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 2월 달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올해 총 누적 손익이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서진 시스템 하셨네요. 서진 시스템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그대로 파셨고, 미래에셋증권을 하셨네요. 미래에셋증권 4848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요거 때문에 1월 달에 수익이 좀 높으셨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성공 리셋님 이렇게 끝났네요. 성공 리셋님도 2천만 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시죠, 성공 리셋님. 그 다음에 송상렬님 멤버십 한지도 거의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꾸준히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리노공업을 하는 거 보고 눈이 돌아서 눈이 돌아서 비중을 한 번에 30% 채웠다가 심리가 흔들리는 걸 느껴서 비중을 10% 덜어냈다. 이런 걸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주식에 대한 통찰이나 관념, 고찰, 철학 이런 얘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송상열님 이번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TLB 바닥에서 잡아서 얼마 전에 튈 때 잘 파셨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매매 잘 하셨네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도 잘 하셨네요. 슈팅 나오기 전에 잘 사서 잘 파셨고, 고렇네요. 매매하시는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100만 원 단위로, 예수금이 작은 거에 비해서는 100만 원 단위로 수익이 잘 나시네요. 여기서 한번 약간 미끄러지신 것 같네요. 11월 달에 우리 그때 그 화장품 손절했을 때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맞죠? 근데 배경이 왜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이런 배경 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뭔가 유행을 탔나요? 가끔씩 유튜버들 보면 이 배경 색깔을 되게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뭐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눈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아닌가? 흰색이 눈이 아파서 다른 색깔로? 그래요? 잘 모르겠네. 그냥 개인 취향? 근데 일단 보조 지표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조 지표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배경 색깔이 좀 독특해요. 상렬님도 보조 지표가 좀 계시네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슝슝님도 이번 달에 1,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아, 요거는 평가 손익이니까 그게 아닌가요? 수익은 아니겠네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700만 원 정도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슝슝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5조 5억님. 5조 5억님 오늘 오셨나요? 5조 5억님 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읽을 만한 게 있어서. 2월 수익 인증 보냅니다. 이때까지 물려있던 주식들 1월에 전부 손절을 하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포무가 많이 왔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이미 출발한 주식들은 박스권 하단 누가 봐도 지지선 자리 깼을 때 뭐 자리든 가장 낮은 자리만 노렸더니 아예 못 사거나 사지더라도 아주 소량만 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이 좋아도 설 전후로 많이 빠져있던 바이오에서 모아가기로 작은 수익을 냈습니다. 지수가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소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약소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항상 돌파 단타를 노리다가 계좌를 너무 크게 깨먹어서 두려움이 생겼는지 정작 베팅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높으면 빠따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주식 시작한 지 8년 만에 물 타는 게 아니라 계획된 분할 매수로는 첫 수익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상승장에 저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응석 한번 부려보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길게 보면 오히려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옛날부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놈의 빠르게 돈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단타에 대한 고집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속 시원하게 나는 단타에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스윙이나 모아가기로 눈을 돌리니 마음이 확실히 편합니다. 매매 횟수가 적으니 무엇보다 손실 보는 날이 잘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주셨네요. 좀 덤덤하게. 그래서 좀 중요한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장이 되게 좋은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초라하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는 스스로 이제 깨 나가셔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버려가셔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달에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잘 하시겠죠? 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재호님. 재호님도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내오셨고 이수페타시스도 여러 번 매매하셨고 그 다음에 한중 NCS도 매매하셨고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한중 NCS는 심텍 마찬가지로 좀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 다음에 TLB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를 지금 되게 100%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대략 100% 정도.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도 매매를 좀 하셨고 그 다음 LS 일렉트릭도 길게 가져가고 계시겠네요. 지금 수익률이 대략 한 50%가 넘었겠네요. 50%가 아니지. 지금 46만 원에 사셔서 지금 8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 조금 안 되시겠네요. 그 다음 재훈님 500만 원 정도 실현 손익은 140만 원 정도 나셨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합치면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천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2천만 원 가지고 아직 예수금이 2천만 원이 더 남았는데 수익률이 되게 좋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주린백님 처음으로 월 400 찍었습니다. 월 400 찍어서 보내주셨다.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초임 매매 하신 것 같네요. 초임 매매 하신 것 같고 일진전기도 되게 잘하셨죠. 이 자리에서 급등 조마카세 살펴봤었죠. 잘하셨고 보성 파워텍도 그 원전 관련주들 대거 올라갈 때 잘하신 것 같네요. 그
그다음 우리 기술 원전 관련해서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린백님. 그 다음에 요거는 리서치팀에 계신 분이 익명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주총회님. 누구지?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주주 리서치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땡땡입니다. 멤버십 가입 후에 월 최대 수익을 기록을 해서 수익 인증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달은 원전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구독자들이 리서치팀 멤버를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팀에만 주는 종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1도 없습니다. 리서치팀도 제가 그날 브리핑이나 급등조마카세 영상을 올려야만 종목을 알 수가 있어요. 리서치팀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덧 구독한 지가 31개월쯤 됐습니다. 30개월 만에 제대로 된 성과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5,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진파워 원전 관련주죠. 일진파워에서 수익 나셨고, G2파워에서도 초임 매매로 들어가서 수익 나셨고, 우진엔텍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였고, 오르비텍도 원전 관련주였죠.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찰리먼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이분이 자꾸 그 찰리먼거가 되고 싶대요. 리서치팀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자꾸 찰리먼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파일 이름을 찰리먼거라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팀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계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트렌드 이슈님. 요거는 한 땀 한 땀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말이라서. 조선이나 전력 빅사이클을 경험을 하다 보니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요즘입니다. 주주님이 알려주신 가르침 덕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락장에서 주주님 옆에서 많은 것을 배웠듯이 제 주식 경험 첫 상승장에서도 많은 경험이 쌓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리포트 보고 있다가 장 끝날 때쯤 보니까 100% 찍혀있는 거 보고 기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종목을 살 때도 이제 이유가 생겼고 종목을 팔 때도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트렌드 이슈님 보내주셨고, 수익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나셨네요. 2월 달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로 2천만 원 버셨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이닉스로 한 100% 찍고 1,600만 원 정도 찍으셨다고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 관련주 할 때, 그리고 그 전력기기 할 때 기다린다는 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게 크게 간다라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원래대로라면 20-30% 먹고 나올 거를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알아서 100% 찍히네,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조선 관련주 때 HD 현대미포 기억나시나요? 기다리면 올라간다. HD 현대미포 그냥 기다리면 올라간다. 어차피 조선 관련주 모멘텀 터졌고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한 2-3개월 기다리다 보면 앞으로 100% 더 올라간다. 그때 한번 피드백이 됐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본전에 나오셨거나 약손절을 했다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다린다는 게 뭐냐, 기다리면 어떤 결과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거죠. 됐죠? 그래서 트렌드 이슈님 2천만 원 축하드리고, 아직까지 안 판 것까지 하면 지금 계좌에 3천만 원 정도 찍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찍으셨으니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계좌에 더 찍혀 있겠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미님은 2천만 원 정도, 아니 2월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1,134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혜민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주 반도체를 좀 열심히 하셨네요. 제일 대장격인 장비 관련주에서 끼를 가진 제주 반도체를 하셨고, 그 다음 삼성전기 되게 잘 잡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급등 조마카세를 살펴봤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잡으셔서 어제 오늘 해서 슈팅 나올 때 파셨다. 어제 오늘이 아니죠. 얼마 전이죠.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호현님도 한미반도체 하셨네요.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 급등 조마카세 나가고 그대로 잘 하셨네요. 그리고 18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왜 찍어 보내신 거예요? 키움 전체에서 상위 1%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한번 딱 처음 볼 때 되게 기분이 좋죠? 이게 소액이라고 해서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소액이라도 지금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냐만 검증을 하시면 돼요. 예수금 올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것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들어가셔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요거는 히토리 관련주인데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고 또 매매를 잘 하고 나오신 것 같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황선홍님은 전라도 광주의 50대 후반 끄트머리 있는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섹터별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다.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관심 종목 정리하는 것부터 너무 힘들죠. 그래서 50대 후반에 계시면 그런 게 이제 진입장벽이 좀 되는 거죠. 그래도 잘 하셨네요. 끈기 있게. 주주총회 채널에 안 떨어지려고 바지 끄댕이 잡고 생각해보면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았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들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서 꽃을 좀 키우고 있다. 집에서 내가 꽃을 좀 키우고 있다. 꽃 보면서 기분 좋게 2월 마무리해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선홍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집에서도 가능하구나. 선홍님 사진을 좀 따로 가져올게요. 몇 개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꽃 사진 보면서 기분 한번 상큼하게. 되게 예쁘죠?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가능하네요. 꽃집 같죠? 진짜 꽃집 같아요. 너무 예쁘다, 맞죠? 아우, 너무 예쁩니다. 사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홍님. 덕분에 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꽃 사진을 딱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진 딱 보자마자. 구독자님들 중에 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맞죠? 계좌도 잘 하시고 꽃도 잘 키우시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결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이 좋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뭐 몇 천만 원대 수익이 나신 분들이 좀 많죠. 약간 고무적인 거는 이제 트렌드 이슈님과 같이 꾸준히 올라가시는 분들 500만 원 찍고 월 1000만 원 찍고 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기분이 좋다. 성장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돈을 못 벌었다. 나는 포모가 너무 온다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우울해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정면 돌파죠. 피해가지 말고 쟤들은 뭘 하길래 저렇게 똑같은 장세에 똑같은 이렇게 좋은 장세에 돈을 벌고 나는 뭘 하고 있길래 돈이 안 되는가를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남들이 잘 될 때 내가 안 되는 걸 분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래도 하셔야 돼요. 정면으로 돌파해서 피드백해야만
다음번에 상승장이 또 왔을 때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이제 코스닥이 또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2월 결산 보내주신 분들. 결산 안 보내주신 분들은 아직 이제 수익 인증, 아니 수익 그 실현을 안 했죠. 수익 실현을 안 해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또 3, 4월 돼서 반도체 랠리가 한 번 더 나왔을 때 그때는 또 더 많은 결산 카톡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2월달 고생하셨고 3월달에도 또 잘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질문 몇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딱 3개 받고 질문 딱 3개만 받고 끝낼게요. 돈 버신 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가족분들이랑. 하나비전이 급등 초입이다.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버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급등 초입은 말 그대로 초입, 급등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한 개 끝냈고 두 번째 카톡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톡 아이디는 저한테 메일 주세요. 메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카톡으로 당연히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종목 상담을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제가 답을 안 드려요. 알겠죠? 소통 창구로 보셔야 돼요. 카톡은 저랑 어떤 유튜브가 뭐가 안 된다, 영상이 안 나온다,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를 묻는 거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제가 아예 답변을 안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끝냈고 두 번째 질문 벌써 끝났고 한중 NCS. 한중 NCS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게 여기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되게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3개 끝났네요. 아이고 하윤파파님 너무 늦으셨다. 오늘 라이브 끝나면 그 한글 타자기 있죠. 한컴 타자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타자 연습을 각자 하세요. 질문 3개 받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쳐버리게. 바로 쳐서 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3개 질문이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세 개 더? 알았어요. 3개 더. 3개 더. 하윤파파님 LG CNS 이렇게 물으시면 답이 안 돼요. 뭔가 자기의 어떤 관점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급등조마카세에서 살펴봤던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 오른 희대님 계좌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운용하는지 궁금하다. 계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장기랑 그 다음에 단기 스윙 매매 계좌 이렇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오이님 마지막 질문이네요. 전 지금 조금이지만 반도체 전력주를 모아가는데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종목 상담이 돼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종목 얘기가 없네요. 반도체 전력주, 반도체 전력주인가요? 반도체인가요? 전력기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반도체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네요. 질문이.
반도체랑 전력기기. 반도체는 아마 1분기까지 좀 오를 걸로 보여져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는 너무 높은 자리만 아니면 좀 길게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쇼티지가 끝나려면 좀 많이 멀은 것 같아요. 전력기기는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해도 앞으로 실적이 더 좋게 찍히기만 한다면 여기서 50%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전 오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본전이 안 온다. 나 지금 10몇 프로 수익이 나 있는데 본전을 안 건드리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너무 빨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리님, 리포트 읽기는 모든 섹터를 다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본인 관심 섹터만 보는 게 좋을까요? 본인 관심만 보는 게 좋아요. 모든 거를 읽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리서치 팀을 고용한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한 거죠. 혼자서 못합니다, 솔직히.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 다음에 지사님, 장이 좋을 때는 비중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 작년에 테마주 흐름이 많았던 시기보다 지금도 비중이 높다. 훨씬 높죠. 맞아요. 현금 비중이 낮다.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장이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온세님, 하나비전 TC 본더 반도체주로 한미반도체 대항마로 보이는데 의견이 궁금하다. 온세님 지금 하나비전 얘기만 하는 거 보니까 물려있는 거 아니야? 물려있죠. 솔직히 말하세요. 온세님 물려있을 때 지금 이런 거밖에 질문 안 하거든요. 원래 저도 엄청난 초보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치가 100단이에요. 제가 눈치가 100단입니다. 물려있는 거 아니야? 온세님 TC 본더 반도체주로 한미반도체 대항마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랄까 아주 단기적인 모멘텀이에요. 장기적으로 이거 가지고 매매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알겠죠? 물려 계신 거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리님 남북 경협주는 어떤 종목이 끼가 보일까요?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아직까지 모른다. 아직까지 모르고 이게 분위기가 익어갈 때쯤에 슬슬 대장주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X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상한가 나온 애들 있죠. 걔들만 일단 뭐 추적은 하시되 걔들이 무조건 대장주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고가놀이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재료 면에서 고가놀이로 딱히 접근이 안 됐지 않나요? 차트 자체가? 아닌가? 제가 뭔가를 몰랐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고가놀이가 아니죠. 애초에 그런 차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고가놀이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유마힐님 로봇테마 관련해서 이슈나 재료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모아가기 모드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째려보는 게 아까 언급하신 종목들이나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게 있다. 그쵸? 가능하다. 대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앞으로 한 번 더 가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박스권을 길게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을 오랫동안 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모아가기가 가능한 게? 내가 초입을 잡는 게 아니고 급등 초입을 잡는 게 아니고 미리 모아가겠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좀 모멘텀이 남은 섹터들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일단 로봇 가능하죠.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많이 남았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로봇이랑 강력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가 쉽게 죽진 않을 것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조선도 있겠죠. 많이 올라오긴 했다만 그래도 모멘텀이 남아있고 2차 전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죠. 그 다음 원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도 있겠죠. 그 다음 바이오도 있겠죠.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시세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온,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원전, 우주항공, 바이오쯤이 아닐까 라고 보여지네요. 제대로 된 랠리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들 한번 보면, 바이오는 그래 그냥 뭐 테마주니까, 테마주가 아니고 좀 다른 별개로 친다고 치면 요 정도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좀 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 반도체는 이미 누구나가 좋은 거 아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빼고 앞으로 3년, 4년, 5년까지를 보면 그 안에 원전이나 우주항공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모아가기는 시간이 많이 없으면 잘 못해요. 답답해서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월말 결산할 때 주주님 타점도 소개를 해달라. 얼마 전에 해주신 것처럼 소개가 됐습니다. 요거는 라이브보다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하면 또 영상이랑 중복이 돼서. 그 다음에 손절과 물림의 경계는 어떠냐. 손절과 물림의 경계? 같은 거 아닌가요? 물려있으면 손절이랑 그냥 같은 거 아닌가?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손절이랑 아닌가?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나?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과거 기법 영상이 뜨는데 기법 영상만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과거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과거 영상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 관점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원호 관련주를 모아가기를 안 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둘 다 하실 건가? 너무 빨리 팔았다. 너무 빨리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실수가 나간 거죠. 저도 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모아가기보다는 급등주가 더 나은 듯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맞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없네요. 이게 주식 공부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 영상을 자주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을 잘하게 되는 건 결국에는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분위기를 읽는 거예요. 가입하자마자 영상 이거 보면 잘하겠지, 그런 게 없어요. 좀 허탈하죠. 필연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잘하게 되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넘어가야 대충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해요. 1년 안에 내가 주식을 어떤 뭔가를 영상을 보거나 뭔가 자료를 접해서 주식 전체를 깨닫는다? 솔직히 힘들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그냥 지금 주주총회 채널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는 이 세상 속에 계속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돈이 잘 벌릴 때만 주식하고 돈이 안 벌릴 때는 주식 내팽개치고 뭐 또 기분 나빠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주식이 일상이 되는 듯한, 그렇게 눌러 앉아 있다 보면 감이 슬슬 잡히기 시작해요. 그거를 시간을 좀 빨리 당겨주는 게 제 역할인데, 당긴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이제 시작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오늘 처음 가입했는데 뭐부터 볼까요?
딱히 뭔가를 지금 뭐부터 봐야 된다라는 영상은 없어요. 없고 그냥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보다 보면 뭐부터 봐야 될지가 좀 정해지는 느낌. 제가 지금 커리큘럼이 없어요. 죄송한데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커리큘럼 있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입을 많이 했겠죠. 깔끔하니까. 근데 또 그게 싫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좀 싫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뭐 제 주식 좀 잘하는 것 같네. 한번 가입해볼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냥 우와, 너 가방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제 스타일이라서 그냥 제 스타일이라서 참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슈팅이 나오면 매도를 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갈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섹터의 전망, 뭐 재료라고 해도 되겠죠? 의 특성과 전망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게 대형 섹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좀 오래 가져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테마주를 잡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늘 상한가 치자마자 내일 바로 마이너스 15%, 16%, 뭐 20몇 프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빨리 파셔야 되고 반도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좀 대형 아주 큰 일이 글로벌적으로 아주 큰 일이 오랫동안 갈 애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너무 빨리 팔 필요는 없어요. 라이브 빨리 시작하니까 좋긴 좋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이제 10시밖에 안 됐네요. 급등주를 하든지 급등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모아가기를 하든지 마음이 따라줘야 하는 것 같다. 멘탈 강화 훈련 멘탈 강화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훈련? 뭐 그런 걸 딱히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면 돌파 매매를 해가면서 깨우친다라는 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매매를 안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재고 계속 재다가 그냥 눈으로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돈을 직접 넣어서 잃어가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을 잃되 너무 많이 돈을 잃으면 안 되죠. 그거는 시장에 퇴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잃어가면서 배우는 게 답이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지만 직접 매매를 해야 된다. 그 매매할 때 우리가 뭐 무작정 아무거나 하진 않잖아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급등주 오마카세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에서 이런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역설계를 하셔야 돼요. 왜 주주총회는 이 섹터를 보자고 하는 걸까? 왜 주주총회는 이 종목을 보자고 하는 걸까? 그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계속 던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알게 돼요. 그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게 한 6개월,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질문 타임이 오면 질문도 하고 하는 거죠.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테마주와 연속성 있는 재료 종목의 차이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테마주는 실적이랑 이제 관련이 없죠. 테마주는 실적과 관련이 없다. 없고 이제 실적주만 실적과 관련이 있죠. 연속성 있는 재료의 종목의 차이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는 이게 유통기한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갈 테마인가 오래 갈 섹터인가를 봐줘야 되겠죠. 오래 가려면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하고 국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국가들이 진행하는 그런 일이어야만 하겠죠. 일단 지금 대부분 잘 나가는 국가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 짓자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유럽도 해야 되고 중국도 해야 되고 러시아도 해야 되고 중동에 있는 애들도 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돼요.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미쳐 있는 테마가 제일 오래 가죠. 그게 AI 데이터 센터고 거기에서 파생된 섹터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고 전력기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동 전쟁 오래 갈 섹터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4시경에 미국이 이란을 타격을 했어요.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느낌은 들죠. 이게 러우 전쟁처럼 2, 3년, 5년까지 갈까요? 미국이 이란이랑 계속 싸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번 튈 때 더 가든지 말든지 빨리 팔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쉽죠. 그 다음에 3표 시멘트를 공부해보자 하셨는데 그건 장 시작하기 전에 걸어두시나요? 8시에. 종가 매수다. 일반적으로 종가에 산다. 종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걸어놓는 거는 우리 삼천당 제약 이런 것처럼 장 시작 이제 8시에 이렇게 걸어두지 이런 매매가 아닌 이상 보통 종가 매수를 다 합니다. 왜 종가를 하냐면 종가가 좋아서 종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주총회에는 종가가 최고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종가를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여기 아니에요. 주주총회가 생각할 때 삼천당 제약을 질문하셨구나. 어쨌든 요거 얘기부터 할게요. 주주총회가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50년 동안 할 매매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장중에 하기 싫다라고 저는 스스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나 장중에 차트 안 보고 싶고 HTS 안 보고 싶고 여행 좀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종가쯤에 좀 보다가 사고 싶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의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나온 게 종가 매수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이게 제일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직장인에게 잘 맞더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뿐인 거예요. 종가 매수를. 단타한다고 무슨 죄악을 짓는 것도 아니고 종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누가 종가 매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 해서 종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페인처럼 장중에 그렇게 맨날 차트 켜놓고 하기 싫어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냥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머리 막 떡져가지고 아침 9시부터 막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도 5천만 원씩 1억씩 잘 벌잖아요.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죠. 단타해서 2억 벌래, 종가 매수만 해서 편하게 1억 벌래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 조마카세에서 매수하는 것은 만약에 다음 날 아침부터 매도할 때 프리장 오전 8시부터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쵸? 8시에 장 시작할 때 한 10분쯤 보는 게 좋다.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튀면 또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미리 걸어둬요. 이거는 걸어두지 않으면 놓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걸어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를 보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잡힐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 이게 지금 꼬리가 달아서 뭔가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음봉이에요. 음봉. 꽉 찬 음봉. 이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최저점에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보고 있으면 쫄려서 못 사요. 그러니까 걸어두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걸린 거
체크되고 순식간에 뭐 10%씩 이렇게 수익이 나고 팔고 나가는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3,000당 제약이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뭐 계속 가져가는 건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수익을 쉴 때 팔고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고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반도체나 전력기기처럼 6개월, 1년, 2년 뒤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런 뷰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거죠. 빨리 팔고 나오겠다고. 그 다음에 검은 봉달님. 우주항공주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여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눌림의 시기와 어느 정도 구간까지 눌리면 뭐가 갈지가 궁금합니다. 3, 4월에는 매수 시간을 줄 것 같다. 이제 스페이스X IPO 외에도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관련 아니더라도 차트가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어떤 우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 올라간 만큼의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는 음봉에서부터 바로 모아 나가는 편. 요 정도 박스 안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는 편인데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이까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대충 이쯤에서 박스를 만들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를 몇 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하단에서 모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첫 번째 반등에서부터 바로 사겠다는 건 욕심이죠. 그렇게 되긴 힘들어요. 이해가 됐나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한 50%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사 모을 수 있어요. 바로 사 모을 수 있고. 근데 따로 악재가 없어. 우주항공 쪽에는 스페이스X IPO 한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은 거밖에 없어. 그러면 요쯤에서 박스가 만들어질 텐데 그거는 박스를 좀 보면서 사야 돼요.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종가 매수는 3시 20분 또는 20시 부근에 하는 게 맞나요? 3시 20분을 뜻한다. 3시 20분을 뜻한다. 3시 20분에 내가 못 본다. 그러면 8시에 사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8시 이전에는 아마 안 걸릴걸요? 8시 시작하자마자 거는 거죠. 8시 전에는 안 된다. 8시 시작하면 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낼까요, 이제? 질문이 나올 대로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급등주 오마카세를 요즘에 좀 섞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모아가기를 좀 작년에 집중을 하다가 반도체도 모아가기에 좀 집중하다가 급등주 오마카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죠.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급등주 오마카세에 좀 집중을 하면 되실 것 같고 모아가기를 하실 분들은 좀 시간을 주면서 여유롭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섹터다, 맞죠? 기법이 아니고 섹터다. 기법이 아니고 섹터다. 그러니까 한중 NCS를 왜 여기서 보자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 차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안 된다, 맞죠? 장기적으로 돈이 안 돼요. 여기서 매매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왜 여기서 보자고 하는 거지? 어떤 이유지? 이게 음봉 때문이야? 양봉 때문이야? 거래대금 때문인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공부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항상 숲을 봐야 되죠. 왜 2차 전지를 보자고 하는 거지에 대해서 답을 먼저 끝낸 상태로 그 뒤에 개별 종목으로 질문이 넘어가야 돼요. 이해되고 있나요?
펜트론을 왜 여기서 보자고 하는 거지? 라고만 공부를 끝내면 안 돼요. 이 거래대금 때문인가? 양봉 때문인가? 음봉 때문인가? 이평선 때문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펜트론이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 장비 관련 애들이 되게 잘 가니까 펜트론도 좋은 흐름 만들고 있으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하나씩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10년) 동안 차트만 드립다 파도 돈이 안 됩니다. 이란 전쟁 코멘트 했습니다. 별일 없을 거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한 주 단위로 보면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월 결산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3월 2일부터 3월 2일이 아니죠. 3월 3일인가요? 3월 3일부터 장이 열리네요. 화요일부터. 다시 또 힘내서 3월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돈을 잃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은 돈을 잃으면 안 돼요. 한번 매매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까먹지 말고 메모장에 써두세요. 뭐 휴대폰 메모장이든 카카오톡 자기한테 보내기 해서 메모장을 쓰든 컴퓨터 메모장을 쓰든 기록을 해두셨다가 질문 타임 왔을 때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